무형자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이 모양이 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무형자산의 이제 회계 처리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로 유형자산을 잘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늘 거. 자, 유형자산 공부했을 때 기억나니? 유형자산에는 형태가 있고 물리적 형태가 있고 영업용으로 쓰는 1년 이상 되는 자산이었는데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 근데 그거 개정 과목은 안 어려웠잖아. 근데 뭐가 어려웠어요? 이 네 가지 테마가 어려웠죠? 취득했을 때, 수리했을 때, 그 다음에 감가상각했을 때, 처분했을 때 이 네 가지를 했고 이번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쌤이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 유형자산일 때야. 유형자산일 때 취득했을 때의 포인트는 뭐였니? 구입가액에서 부대비용이 있으면 부대비용 또는 재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지. 부대, 재비용들. 이것들이 합친 게 원가다라고 했었던 게 취득 시의 포인트였어요. 그죠? 이번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을 수리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수리가 있었어.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훨씬 더 가치나 내용 연수를 높였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에 냈어요. 현상 유지를 한 것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렀고 가치를 높인 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불렀지. 그치?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해당 유형 자산을 업 시켜줬었죠. 이번 시험에 나오니까 복습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고장나지 않아도 유형자산은 쓰는 게 한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한도까지를 마지막에 다 썼을 때 버리지 않고 매년 얼마씩 썼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감가상각이었는데 이거에 회계처리 방법이 있었어. 회계처리 방법은 개정 과목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었죠. 기억하나요? 직접법은 해당 유형자산을 연차에 따라서 직접 없애주는 거고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써가지고 원래 얼마짜리인데 얼마 따랐어? 라는 정보를 같이 줄 수 있는 것. 고 봐, 종쳤잖아. 수업 시작하라는 소리야. 자, 회계처리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금액 계산하는 방법. 이번 시험에는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금액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었죠. 정액법과 너무 못 썼나? 정액법과 정율법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생각하는 거고 정율법은 처음에 많이 하고 나중에 적게 하는 거 그런 거였죠. 거기에 관련된 그래프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무형자산 시험 들었더니 시험에 대한 막 힌트들이 나온다 그지? 무형자산도 잘 들으면 좋겠다 그지? 그렇게 했었던 게 감가상각이었고 그 다음에 처분 기억하니? 처분은 원래 금액이 취득원가가 얼마였는데 감가상각 다 빼고 나면 남는 잔존가치라고 해야 될까? 잔존가치나 아니면 장부가액 중간에 팔면 장부가액 장부상이 얼마라고 돼 있는데 내가 처분했을 때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달라지죠. 처분했을 때 더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나 이 두 가지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죠? 유형자산 각각 안 하고 한 번에 합쳐서 했었던 거. 이런 네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것처럼 유형자산을 그렇게 공부한 것처럼 오늘 무형자산도 천년 만년 쓰는 건 아니니까 안 닳잖아요. 그래 안 닳지. 그렇지만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쓸 수 있잖아. 저작권 한 번 썼다고 계속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천년 만년 쓰지 못하니까 얘도 이 네 가지 테마 취득, 수리, 상각, 처분에 대해서 네 가지 테마를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첫 번째 테마부터 해보자. 취득가액. 무형자산 취득할 때 특허권을 사오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오거나 차지권 사오거나 뭐 어업권 사오거나 이런 권리들 사올 때 부대비용이 들 수 있겠지. 주로 뭐 소개비나 중개비나 세금이나 뭐 이런 거가 돼 있겠죠. 그죠? 그런 비용이 들면 얘도 구입가액하고 부대비용 합쳐가지고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유형자산은 똑같아요. 끝. 이거 예로 볼 수 있는 게 지난번 수업했었던 거에 마지막에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한번 봐봐봐.
지난번 문제 풀다가 마지막에 이 문제 했었던 거 기억나니? 11월 6일 음악 저작권을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30만 원을 당사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당자예금 30만 원 나가고 저작권이 30만 원짜리인데 그 저작권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중개료가 3만 원 들었다고 하면 현금 나가고 그거만큼 어떻게 했니? 원가에 포함했지. 그러니까 저작권은 원래 30만 원인데 중간에 부대 비용이 들면 합쳐가지고 무형자산의 가치 금액이라고 한다는 거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상품 살 때나 다 똑같지. 뭔가를 살 때 부대 비용이 들면 합쳐서 다 원가라고 한다. 예외는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였어. 걔만 수수료 비용 따로 하는 거였고, 그지? 뭔가를 살 때 부대 비용이 들면 원가에 포함한다. 오케이? 취득 끝. 그 다음 수리. 어머나. 유형자산은 수리가 할 게 있지만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수리할 게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수리에 대한 회계 처리할 거는 없어요. 끝.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끝. 그 다음 유형자산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역연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해마다 감가상각을 했는데 무형자산도 천년만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저작권처럼 3년간 쓴다, 5년간 쓴다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걔도 5년 지났을 때 또는 처음에 샀을 때 한 번으로 비용 처리하면 합리적이지 않겠지. 내가 저작권을 30만 원 주고 샀는데 3년을 쓴다 그러면 30만 원이 한 해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고 매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요. 근데 유형자산은 모양이 있고 가치가 줄어드니까 감가상각이라 부르고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라고 불러요. 상각. 무형자산도 상각한다. 그러면 상각 방법에 생각해봐.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었고 금액 결정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이 있었는데 직접법, 간접법 중에 직접법 쉬웠지. 그 다음에 정률법, 정액법 중에 정액법이 쉬웠지. 무형자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직접법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해. 그러니까 누계액 이런 거 쓰지 않아. 그냥 해당 무형자산을 바로바로 없애주면 되고요. 금액도 연차에 따라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쉽겠지, 그치? 그 예문을 좀 이따 풀어볼 거야.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 저작권을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33만 원이었으면 이렇게 한다고. 저작권이 3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3만 원 들었어.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니? 취득가액이 33만 원이지. 근데 3년간 쓰기로 했잖아. 그러면 12월 31일 날 상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저작권이 없어지니까 반대편에 저작권이 없어져. 근데 어떻게 없어지냐? 3년간 쓴다 그러니까 나누기 3. 정액법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1년에 얼마씩? 11만 원씩 없어지겠지. 그래서 저작권이 11만 원 없어져. 금액을 나누기 3으로 한 11만 원 했다는 건 정액법인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 상각 무계획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저작권을 바로 없애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직접법을 쓴 거네. 그러면 11만 원만큼을 유형자산일 때는 감가상각비라고 했잖아요. 가치가 줄어들어서.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하지 않고 가치가 줄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3년간. 그 다음 연도 12월 30일 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11,000원, 저작권 11만 원 이렇게 없으면 되고, 세 번째 연도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11만 원, 그 다음에 저작권 11만 원 해서 없애면 된다는 거죠. 쌤,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빼야 되나요? 아하, 이 무형자산은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도 없는 줄 알아? 잔존가치도 기본적으로는 없는 걸로 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잔존가치도 없으니까 내역연수에 따라 나누기만 해가지고 매년 무형자산 상각비 하면 끝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내가 어디에서 저작권을 샀는데 그거를 뭐 딴 데 넘기는 일이 별로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처분도 굳이 없는데 굳이 처분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얼마 받았는 거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아니라 무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예문은 거의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 한 거예요. 유형자산만 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은 그냥 주워 먹는 거죠. 저기 있는 프린트와 문제 풀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자, 프린트 한번 보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사용하나 사용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니까 회계 결산 시, 기말 결산 시 일정 방법으로 상각을 한다. 얘는 감가상각이라는 말 쓰지 않고 상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큰 일반론은 있어요. 주로 20년을 넘어서 하지는 않아요. 20년 이내에 다 상각해서 없애게 돼 있어요. 그 무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표준 연수가 정해져 있어. 무슨 권리는 뭐 7년, 무슨 권리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뭐 그렇게. 근데 문제에서 주어줄 거야. 근데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감가상각, 무계획 이런 거 쓰지 않고 바로 그 해당 과목 없애니까 우리가 배운 직접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각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모양이 없는 거니까 매년 같이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워지겠죠. 밑에 문제 풀어보면 되겠어요. 영업권이 뭔지 기억나니? 회사를 더 비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영업권. 얘는 보통 7년 이내에 상각하게 돼 있어요. 영업권 70만 원 있었는데 그걸 정액법으로 매년 상각한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영업권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겠지. 차변에 70만 원이 있으면 7년 동안 상각하는 거니까 1년에 10만 원씩이죠? 아마 여기 식이 있을라나? 식이 없네.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다. 그지? 영업권 직접법이니까 영업권 10만 원이 없어지고 차변에는 뭐라고 쓴다고?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무형자산 상각비. 두 번째 연도도 무형자산 상각비 10만 원, 영업권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70만 원 그냥 7로 놔두기만 하면 돼. 잔존가치 없으니까 뺄 것도 없어요. 이렇게 7년 동안 하면 끝 되는 거죠. 오케이? 밑에는 연결되는 문제예요. 연결되는 문제. 2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했대.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보자. 25만 원 썼으니까 25만 원 현금 나갈 거야. 그리고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니?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 쓰면 되겠지. 특허권이라고 썼어요. 25만 원. 근데 1년이 지났어. 결산 시에 위에 특허권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데 기간이 얼마래? 5년 걸쳐서 한대. 특별한 말 없으면 잔존가치 없다 그랬지. 자, 직접법으로 없앴으니까 특허권이 직접 없어져야 되겠지. 대변에. 직접 없어져야 되고 특허권이.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될까? 잔존가치 없이 5년이니까 1년에 5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씩 상각하는 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니? 감가상각비라고? 아니야.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까지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런 자산들까지 해봤고요. 요즘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자산들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연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상각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형자산까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투자, 유형, 무형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자산들. 기타니까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지.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